그 사진만 찍어 어차피 저희 처에서 좀 찍으죠. 있는데 우리 보상 업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헌법입니다. 재산권을 다룬 부분이니까 우리 헌법에 우리 손실보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손실보상 업무를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고 또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그 내용만 알고 가시면 사실은 오늘 수업의 70%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공필요, 우리 23조에 공공필요입니다. 그죠? 공공필요가 있으면 누구든 수용, 강제 수용, 강제 사용, 그리고 심한 규제까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필요 이 부분이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대신 누구든 사인도, 즉 개인도 공익성이 있고 공공필요만 있다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계산을. 그래서 공공필요가 우리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필요를 옛날에는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공공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만 인정했겠지만 지금은 사회가 복잡화되고 행정복지국가가 되면서 지금 공공성의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도 강제 수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 이런 부분도 있으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서울의 워커힐 호텔 같은 거 호텔을 짓기 위해서도 사업인정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머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짓는 호텔에도 공익성을 인정해서 강제 수용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필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그럼 현실적으로 뭘로 판단하느냐? 우리 토지보상법에 여러분들 다 들으신 사업인정이라는 겁니다. 즉 사업인정이 공익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줄 기준이에요. 사업인정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죠. 국토부 장관이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줍니다. 자, 제가 뭐 돈이 좀 남아서 우리 지역에 어떤 뭐 묘지공원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묘지공원 사업을 하는데 뭐 다 수용이 되면 다 협의보상이 되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요즘 협의보상이 그렇게 쉽나요? 꼭 뭐 30% 40%는 협의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국토부 장관한테 올려보는 거죠. 30% 40%가 협의보상 안 되는데 나 여기 지역에 장려 사업을 해서 지금 묘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이 그래? 내용 들어보고 또 수요자들은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알아보고 사업인정이라는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인정이라는 처분을 통해서 그 사업은 공익성이 있어 없어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인정인데 근데 사업인정 말고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선배들 사업인정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사업인정을 또 받는 이유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업인정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의제. 즉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거죠. 여러분들 공공주택 많이 하시죠? 공공주택 지구 지정되면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공공주택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을 받든지 사업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당해법에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제 조항이 있으면 그 사업은 다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대부분 옛날에 지금 사문화됐지만 뭐 택지과 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입법, 뭐 국토계획법, 도로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의 법에 사업인정이 의제가 돼요.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실시계 승인 받으면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승인 받으면서 세목고시가 되면 사업인정으로 본다. 라고 의제 조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 다 그 개발법에서 사업인정 의제를 받아서 헌법의 공공필요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인정 우리 직원들이 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공공주택법 여러분들 아시죠? 공공주택법이 4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대지조성 사업이 있고
또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또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관리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뭐 두 가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 사업이 대지 조성 사업이 있고 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공공주택법에서는 지구 지정을 통한 대지 조성 사업만 사업 인정을 본다고 의제가 돼 있어요. 주택 건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 인정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 인정 의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는 조금 공공주택 사업 중에서 지구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 인정 의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냥 사업 지구 지정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이것은 사업 인정 의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택 그 공공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가 되고 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정 의제가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즉 좀 어렵긴 한데 공공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법으로 또 받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법에서 사업 인정 의제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LH가 국민임대를 하는 경우에 주택법에서 이렇게 한 번 의제가 되고 또 한 번 의제가 되고 이거 재의제라고 하거든요. 재의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공주택법에서 주택법으로 가고 주택법에서 사업인정 의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업인정 재의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재의제는 이렇게 이 공공주택법이고 주택법인데 또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을 변경하는 거고 또 법률을 확장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의제 가는 것은 그 대법원도 소극적이고요. 또 학설도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의 법에서 지구 지정 받으면 사업 인정 본다. 실시기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 본다. 라고 그 법에서 의제를 해야지 다른 법으로 갔다가 다시 의제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하는 몇 개 조그만 소규모 그런 그 사업에서 지구 지정은 안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공주택을 하는 그런 사업지구들이 이 사업 인정 의제가 안 되는 걸로 중토에 얘기해서 다시 사업 인정을 국토부장한테 다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주 특수한 사례고 어찌됐든 사업 인정을 원칙적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다 사업 인정 의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제 조항이 그동안 많이 남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안성 이런 데 가시면 골프장에 막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프랜카드.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쪽 안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웬 강제 수용이냐,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냐 이런 프랜카드 안성의 골프장 지면서 엄청 많았어요. 골프장도 강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거는 국토계획법에서 골프장을 운동시설로 의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찌됐든 골프장이 직접적으로 뭐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규정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골프장에 대한 강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의제 조항이 그렇게 막 남발돼가지고 지금은 토지보상법의 110개에 대해서만 의제를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110개 조항 외에는 의제가 안 되니까 그 110개 조항 외에는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는요 외국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예래 그 국제 자유 무슨 펜션 같은 유원지 사업을 했었어요. 그 유원지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인정이 의제되긴 했어요. 했는데 그 유원지라는 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대부분 펜션, 무슨 큰 모텔 같은 거 이런 그 유원지는 대부분 공적 사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펜션을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내용에 공익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업 인정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려면 무효하면 2, 3년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 유원지 사업이 사업 인정까지 받고 강제 수용까지 하고 건물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업 인정이 무효되니까 사업 인정이 무효되면 나중에 수요금도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 인정이 모든 토지 보상에서 그리고 강제 수용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효되면 나중에 강제 수용에서 건물 올라가 있는 것도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의 열애 그 유원지 사업은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의제돼가지고 사업 인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용이 다 무효됐어요. 그래서 그거 불법행위고 부당이득 다 해줘야 되고 부분대로 그거 다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업 인정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공 필요한 경우에 수용 사용 제한 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하고 달라요. 수용 사용이야 강제로 내 땅을 빼앗고 강제로 사용하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재산권 침해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거기 보시면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이 굉장히 참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내 재산이지만 일정한 부분 제한을 당합니다. 내가 뭐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m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간다. 그럼 상업용지지만 숙박이라든가 또 뭐 위락시설 이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아니면 뭐 주거의 집적이면 주거권을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린벨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재산이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런 제한이 우리 헌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올해 7월 1일에 일몰제 도입되죠. 일몰제.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야 도로를 아니면 공원을 한다고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 아무 행위도 못해요. 여러분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거기에 건물을 질 수 있습니까? 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재산권을 그렇게 행사 못하게 하는 거? 야 그거는 우리 헌법 23조에 있는 이 제한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유사한 제도를 해라고 해서 뭐 일몰제도 도입하고 매수청구권제도도 도입되고 막 그래요. 그거는 뭐 이제 보상법에서 이 제한은 잘 안 다루는 건데 어쨌든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일몰제가 그래 들어온 겁니다. 올해 이제 7월 1일부로 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신문에도 많이 들어봤죠. 일몰제 바로 이런 차원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공공 필요 수용 사용 제한 재산권 침해죠. 그 다음 뭐죠? 보상 법정주의입니다.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산 참사 때 2009년인가 그때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권리금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권리금 보상. 물론 이제 권리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권리금 보상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는 데서 권리금 보상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헌법에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어요. 보상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또 우리는 좀 그래요. 수단공사 같은 데는 댐 같은 거 이런 거 보상 많이 듭니다. 그러면 내 고향이 완전히 밟아보지도 못하고 수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단공사에서 가장 큰 민원이 정신적 보상 해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헌법에 보상은 법률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차피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제일 먼저 헌법이 원칙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은 원칙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또 판례, 또 우리 규청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놓고 그 민원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보상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은 법률로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안이 됐을 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그 판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상 법정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 뭐였죠? 공공필요, 재산권 침해, 보상 법정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 그럼 정당한 보상이 뭐죠? 이것도 불합정되면 불합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보상이 판례에 의해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보상 관련해서 사실상 가장 큰 민원이 우리 남대문 왜 붙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 공시지가 보상한다고 해서 이런 게 어딨냐 해서 가서 불지른 거 아니에요? 그 공시지가 보상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공시지가 보상이 과연 정당한 보상이냐? 판례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걸 완전한 보상이라고 해요. 완전한 보상. 내가 종전과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완전한 보상인데, 내가 보상을 받아보이 옆에 가서 종전에 100평을 샀으면 옆에 가서 100평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시지가 현실적으로 뭐 시세의 80% 70%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공시지가만 가지고 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의 거래 사례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이 정당한 보상 관련해서 지금도 학계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공시지가 평가도 하고 또 개발이 배제를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합니다. 근데 사업지구 밖은 아무 규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세종을 제가 할 때, 세종에 처음에 공시지가보다 사실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내심 한 30만 원이면 될까 했는데 저희가 40만 원이 넘게 보상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내심으로는 만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40만 원을 가지고, 자, 내가 옆에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져야 되겠지 했는데, 이 주변에는 그때 60만 원, 8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 주변은 개발 이익을 배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상은 계속 민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한다 한들 주변 땅값은 더 올라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주변에 땅값은 150인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100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변에는 땅을 70평, 80평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종전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고 보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변 땅값이 안 오르면 돼요. 주변 땅값이 오르니까 보상은 계속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대토보상.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성된 토지를 주자고 해서 생활대책용지, 뭐 이주택지용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합의 양면택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왕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토보상은 대표적인 겁니다.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떠한 투자를 해서 같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 공공 필요 있었고 수용 사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 법정주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헌법의 네 가지 요건 말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보상을 하려면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희생.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희생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